대북특사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는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해 준 건 아닙니까? 체제 안정이 보장된다는 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철수하고 또 한미동맹은 파기하고 우리나라 군대는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은 지도자 동지한테 그냥 항복하면은 체제 안정이 보장된다고 볼 겁니다. 그래서 체제 안정이라는 말이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많은 이야기가 반복되어 오고 벌써 70년 이상 계속되어 온 말입니다. 체제 안정은 바로 이 대한민국에서 미군 철수, 한미동맹의 파기, 우리 민족끼리인데 상호 적대하지 않는 우리 민족끼리니까 곧 우리 대한민국 군 자체가 해체되고 우리의 사상이 바로 김일성주의 사상으로 전 국민이 김일성 사상으로 다 바뀌는 것을 체제 보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로 여야 정치인을 초청해서 완전한 핵 폐기가 우리의 목표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표라고 하죠.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그렇게 말한다. 우리는 핵 폐기가 목표다. 그런데 미제국주의자들이 핵 공격을 하고 미제국주의자들이 끊임없이 공화국을 넘보고 있고 그 다음에 미제의 앞잡이 바로 대한민국 군이 자기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뭐 핵 폐기가 우리 궁극적인 목표다. 그 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말하는 비핵화,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에는 차이가 있는 겁니까? 차이가 다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핵을 왜 가지느냐? 적화 통일이 목표입니다. 그 우리가 핵을 가지자는 것은 뭐냐? 북한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대응 절 역할을 해야 됩니다. 북이 핵을 하나 없애면 우리도 하나 없애고 둘 없애면 둘 없애고 완전히 없애면 우리도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에 대한 사후 대응책으로 핵을 가지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핵을 가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핵을 가질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핵을 가진 것은 미국 자체는 자기들이 세계적인 전략 차원에서 핵을 가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뭐 미국 핵까지 다 폐기해라. 이건 우리가 말할 것도 아닙니다. 말한다고 들을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은 가장 첫 번째 위협이 적화 통일의 대상인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 때문에 가장 같이 붙어 있고 휴전 상태에 있고 또 북한 헌법이나 모든 데 나와 있는 적화 통일의 첫 번째 대상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북한 핵을 철저하고 빈틈없이 대응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운명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관을 만나서 4월에 있을 한미연합훈련에는 미국의 전략자산이 안 와도 된다. 즉 핵 잠수함이 안 와도 된다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핵 추진 잠수함은 이른바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인데 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십니까? 지난번에 평창 올림픽 때 바로 미국의 핵 잠수함이 부산항에 입항하러 오는데 오지 말려고 돌려보냈습니다. 송영무 장관의 발언이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이 그 실천을 했던 과거의 사실입니다. 발언이 아닙니다. 송영무 장관이 그러면 농담이라고 다시 변명했다는 농담이 아니라 이미 미국은 미국 핵잠수함이 이리 오다가 부산항에 입항하려고 하다가 돌아간 이 자체는 우리나라 한미동맹의 역사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전무후무한 일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또 지금 발언을
국방부 장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군 출신의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이거 뭘 말합니까? 이거는 바로 미국이 볼 때는 이거 좀 해도 너무하구나. 그때는 올림픽을 핑계 삼아가 우리 핵잠수함을 돌려보내더니만은 이제 올림픽 끝났는데 김정은의 지시를 받고 바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누가 동맹인지, 누가 우리 민족끼리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의 아마 많은 트럼프부터 비롯해서 주요한 지도자들이 굉장히 깊이 생각할 겁니다. 한미 동맹의 금이 가는 하나의 일종의 표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미 금이 갔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미국의 핵잠수함 부산항에 입항을 거절했는데 당시에 제재 대상인 망경봉호에 바로 북한의 그 응원단을 싣고 와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대준다. 거기에 또 뭘 실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국제적인 제재 대상인 망경봉호의 응원단을 싣고 와서 우리 묵호항에 입항까지 시키면서 미국의 동맹국의 핵잠수함은 부산항에 입항을 거절해서 돌려보내는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바보들이 모였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정말 걱정입니다. 이미 금이 갔습니다. 평소 청와대 내에 김일성주의자, 즉 주사파가 많다고 주장하셨는데 이번 남북대화도 청와대 내 김일성주의자들의 작품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일성주의자들이 그 특징은 절대 자기들이 김일성주의자라고 안 합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이런 이야기까지는 해요. 그 다음에 대화, 평화,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 제가 김일성주의자입니다. 이 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 김일성주의자들의 특징은 틈만 나면은 자기 조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자기 조국이 미군 철수입니다. 미제국주의자를 이 땅에 내보내는 겁니다. 우리 민족끼리 대동단결해서 잘 살아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김일성주의자는 굉장히 전근대적입니다. 아주 봉건적입니다. 그래서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옛날 왕에 대한 충성심 이상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라 그러면 껍벅 죽고 김여정을 보고 그 웃는 김일성주의자들 한번 보세요. 그 웃음이 보통 웃음입니까? 지금 사진이 다 있잖아요. 트럼프를 보고 그렇게 웃었습니까? 이방카를 보고 그렇게 웃었습니까? 아베를 보고 그렇게 웃었습니까? 홍준표를 보고 그렇게 웃었습니까? 이 웃음은요, 김일성주의자가 아니고는 그런 웃음이 안 나옵니다. 저는 사실 제가 김여정이나 또 김영철을 보면은 저는 천안함 46 용사 그 사람들 생각이 나서 얼굴이 조금 슬퍼질 것 같아요. 얼굴이 조금 답답해질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웃음이 나옵니까? 이 조국이 누구냐입니다. 이 김일성주의자의 특징은 조국이 과연 대한민국 태극기를 어떻게 올림픽 개막식 태극기를 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공기가 평창에 그렇게 크게 걸릴 수 있습니까? 저는 이 김일성주의자 특징이 이미 최근 평창 올림픽이나 여러 과정에서 다 드러났다. 그들이 이미 표정에서 그 다음에 또 신용복을 존경한다 그러죠. 사상가로서 신용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는 것은 김일성주의자가 아니고는 도저히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마르크스주의자, 레닌주의자는 그 말을 못합니다. 신용복은 철저한 김일성주의자입니다. 김일성으로부터 공작금을 받고 김일성의 지령에 의해서 김일성이 좋아하는 그런 활동을 쭉 하다가 20년, 20일 감옥 살았고 김종태, 김진락, 이문규 3명이 다 사형됐고 통역당 방송, 통역당의 소리, 대남 공작을 하는 그 방송을 무려 30년, 40년간 계속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제 평소에 주사파를 김일성주의자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 주체 사상에 따르면 그 안에 이제 수령론이 있지 않습니까? 수령론에 따라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렇게 세습을 정당화하는데 김일성주의자는 곧 김정일주의자고 김정일주의자는 곧 김정은주의자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나 거기는 시조, 바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창건자며 또 조선 해방투쟁의 불세출의 영웅이며 김일성주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김일성하고 그 아들하고는 또 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김일성하고 김정일하고 김정은이는 창시자요 그 원조와 그 다음에 그 밑에 세습자는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도 김일성을 존경한다는 거는 김일성의 정신을 받드는 김정은도 존경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존경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 창시자와 그 다음에 그 밑에 세습자, 그 정통 세습자입니다. 그 원조가 있고 그 다음에 2대, 3대 이거 다 같은 핏줄을 타고는 그래서 백두혈통이라고 그러죠. 백두혈통이라는 점에서는 그 정통성이 왜냐하면 김일성이 살았으면 아닌데 김일성이 죽어버렸으니까 김정일이 죽었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백두혈통의 최고의 정통성은 바로 김정은이고 김정은이보다 더 백두혈통이 김정남이었는데 그래서 그냥 두면 안 되니까 그건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김정철이가 또 남아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주사파는 대를 이어 그러니까 충성을 하는 거네요. 북한에. 그런데 이 핏줄은 백두혈통. 예, 백두혈통. 백두혈통. 이거는 옛날 신라시대 때 성골 이것보다 더 엄격하고 더 무자비하고 그때는 신라시대 때보다도 이것은 더 세계적인 그 악명이 높고요. 더 그 인민을 굶겨 죽이고 전 세계에 바로 위협적이고 해악적인 존재고 뭐 우리 46 천안함 용사만이 아니라 우리도 언제 저 핵폭탄에 맞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매우 위험천만하기 때문에 유엔이 결의안을 내는 거 아닙니까? 유엔이 심심해서 그냥 대북 핵 폐기 결의안을 내는 게 아닙니다. 뭐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 심심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최고의 당사자고 가장 그 김일성주의의 폐해를 입는데 이 사람들을 찍어가지고 전부 다 청와대로 보내놓고 전부 다 이 권력을 그렇게 구성해놨는데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그 백두혈통을 말씀해 주셨는데 청와대 김일성주의자라고 의심받는 사람들이 김여정을 보고 웃으면서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백두혈통을 받기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미요 어릴 때부터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쉽게 안 고치고요. 그런 것들이 자기 정신에 꽉 박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국회에서 바로 청와대에 있는 이 김일성주의자에 대한 사상 청문회를 해야 된다. 이 행적을 청문회를 반드시 해야 되고 전국의 생중계로 이 방송이 쭉 보여줘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할 말이 있으면 또 아니다. 뭐 김문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지 않냐 이러려면 같이 청문을 해보자면 저도 뭐 직접 나가서 증언을 하겠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일부라기보다는 다수의 그런 운동권 출신 참모들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이제 주사파 내지 김일성주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의를 제기받은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 제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제가 뭐 틀린 이야기 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일부에서는 김일성주의자라고 지칭하는 건 과거의 잣대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지도 않냐는 이렇게 지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과거의 그 잣대가 바뀌었다면은 뭐 바뀌기를 저는 바라고 있고 저도 또 과거하고 달라졌습니다. 저는 과거에도 김일성주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좌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김일성주의자는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은 명백하게 김일성주의자였는데 그 뒤로 바뀌었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바뀌었다 하면은 내가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다. 왜 바뀌었다. 뭐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저는 그 김여정을 만나가지고 현성호를 만나서 보여주는 그 웃음. 와, 이 웃음은 제가 그냥 많이 아니고 웃음 감정사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이 웃음이 보통 웃음이다. 근데 우리 헌법에서는 사상의 자유를 이제 보장하고 있는데 김일성주의자라고 공격하는 거는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김일성주의자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은 공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바로 그게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안 되고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공직 취임하는 건 더더구나 안 되고요. 더구나 청와대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사상이고 생각이다 보니까 어떻게 감추면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감추는 게 아니고 이미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KBS, MBC, SBS 이 화면에서 북한의 자료 화면을 사용하면은 그 사용료 돈을 주도록 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돈을 징수하는 기관도 만들고 그 돈을 또 다 은행에 예탁을 해가지고 다 송금도 시켜줬고 지금은 법원의 중지 결정에 따라서 그만뒀는데 자기들이 지금 청와대에 들어간다면 그거를 해제를 하려고 했잖아요. 해제하려고 하다가 그 반대하고 지금 여론이 나빠지니까 중단해가 있죠. 김일성주의자들이 예전에는 법을 어겨가면서 이제 대남혁명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법을 만들어가면서까지 북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옛날의 간첩들은 통역당, 신영복이가 통역당의 주범 아닙니까? 공작금을 받았습니다. 다 공작금을 인혁당이나 이 지하 정당이 다 북한 공작금을 받았어야 했는데 이제는 북한에 돈을 송금을 합니다. 이건 간첩이 아니라 간첩보다 더한 사람들이죠. 이번에 안희정 충남도지사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선 임종석 비서실장과의 알력설이 있습니다. 저는 뭐 알력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안희정 지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돈 심부름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인터넷에 쳐보면은 돈 관계 때문에 감옥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 돈의 일부를 받아가지고 자기 개인 또 집도 사고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범죄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또 감옥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근데 이 여러 가지로 성폭력, 성추행 이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그 부도덕한 점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좀 독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거에 있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할 줄도 모르고 그런 조사도 안 하고 이런데 저는 어떻게 아느냐. 저는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그 재산 문제 때문에 고발을 당했어요. 제가 형사 고발이 돼가지고 제가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민사소송을 3건을 당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부터 또 강금원 그 회장으로부터 이기명 씨로부터 제가 소송을 당해가지고 제가 재산이 얼마 없는데 재산에 한 5배 넘는 소송을 당해서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재판을 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현장 답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판에 다 이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하고 형사재판에서 이겼고 그 다음에 민사재판도 이겼고 또 강금원 회장하고 또 이겼고 또 이기명 그 회장하고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 이겼는데 이 과정을 조사하다 보니까 안희정도 나오고 이광재도 다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다 나옵니다. 그 재판에. 이 사람들이 도덕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마치 우리 자유한국당은 아주 부도덕한 사람이고 자기들은 아주 도덕적인 사람들처럼 하는데 정말 양심이 알고 있는데 우리 자유한국당이 너무 그런 부분을 제대로 안 다뤄서 사건이 이렇게 커지고 결국은 이 나라가 위태롭게까지 되는 데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